매일 아침 7시 오디오 경제 뉴스 7, 10월 15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부담감을 덜게 됐습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승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13일 진행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과거 동일한 안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속 공시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를 공제해 월연금 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을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있을 항소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생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대출 한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토스뱅크가 신규 대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이돌 대출과 비상금 대출 등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달 5일 공식 출범한 토스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천억 원으로 당국에 보고했고 며칠 만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한도 진행 여부를 고심해왔습니다. 은행 측은 당국의 대출 총량을 8천억 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대출 한도에 다다른 토스뱅크는 이날 신규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대기 중인 사전 신청 고객 115만 명에게는 대출을 제외한 가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반위 가계대출 규제에도 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오히려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시중은행과 추가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KB국민, 신한, 한압,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기실행한 관리 대책 등을 보고하고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7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폭은 8월 6조 1천억 원보다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어깨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시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할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속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난해부터 정기 임원 인사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올해 유통 빅3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10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롯데와 현대백화점 인사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롯데, 현대백화점 모두 지난해 세대교체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 올해 정기 임원 인사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빅3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조직 쇄신과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신선식품 상품력 등 유통업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 온라인 대전환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더 미식 장일라면을 공식 출시하고 라면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즉석밥 손밥 출시에 이어 라면으로 식품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종합식품 전문기업으로 본격 시동을 겁니다. 인스턴트 식품 대명사인 라면을 장인과 셰프 등이 제대로 만든 요리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정에서도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홍국 할인그룹 회장은 이날 출시 미디어데이에서 라면을 직접 끓여 참석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림은 더 미식 광고 모델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를 발탁했습니다. 백신 전문 기업 보령 바이오 파마가 14일 기업 공개 공동대표 주관회사로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거쳐 2022년 4분기에 상장한다는 목표입니다.
보령제약의 관계사인 백신 전문기업 보령바이오파마는 보령제약 3세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이사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보령바이오파마는 백신 개발 및 제조가 주력이며 전문의약품 판매, 유전체 검사, 제대열 은행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154억 원, 영업이익은 122억 원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패치형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를 비롯해 혈관을 찾기 어렵거나 비만 체형 등 주사 놓기 애매한 환자, 어린아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약효 발현이 빠르고 약물 지속 시간도 길 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보령제약은 치매 치료제를, 휴젤은 다한증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제제, 대원제약은 비만 치료용 패치를 개발 중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마이크로니드를 2020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